안녕하세요. 박정환 의사입니다. 지난번 이제 열 많은 체질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내용을 보고 열 많은 체질인지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진짜 누가 봐도 열이 많은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하시는데 나 같은 경우는 손발은 찬데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열 오르는 증상들은 다 있어요. 또 저는 뭐 배가 차고 배가 냉해서 변비나 설사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고 장은 좋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상열 하한이라고 하든지 한열 협작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잘 아는 게 20대까지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얼굴로 열이 오르는 편인데 더우는 건 못 참고 이제 답답한 걸 많이 느끼는데 또 손발과 배는 차요. 오래 앉아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또 설사도 자주 하고 장 트러블도 많이 나고 또 추우면 또 싫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위 더위 다 싫어요. 근데 이런 체질은 어떤 체질인가요? 열 많은 체질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이분을 한번 보시면 얼굴과 흉부의 온도는 높죠? 그런데 손은 차갑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분명히 얼굴로 열이 오르고 흉부 쪽에 심장은 흥분되어 있는데 혈액이 팔다리로는 잘 안 내려가고 흉부에 몰려 있거나 얼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추위도 싫은데 추위를 느끼기도 하는데 사실 상부 쪽에서는 자꾸 피가 몰리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편도가 붓기도 하고 피부 트러블, 구내염, 두피 열감, 두통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매운 거나 따뜻한 거, 또 국물 같은 걸 먹어야 속이 풀어지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발은 쉽게 차가워지고 배가 또 이제 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아픈 경우도 많죠. 두 번째 보면은 이분도 이제 남자고 젊은 분인데 손발이 차고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손에 땀이 나는 분들이에요. 다리로는 혈액순환이 잘 안 통하고 얼굴과 가슴 쪽으로 열이 많이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으로 상열 하한이죠. 얼굴로는 열이 오르는데 배는 냉해요. 대체적으로 좀 말랐죠. 한의학에서 팔다리로는 혈액이 잘 가지 않는데 흉부 쪽, 얼굴 쪽에만 열이 몰려있는 경우를 사역이라고 불러요. 사역. 팔다리를 이제 네 사지라고 하잖아요. 네 가지가 역이라는 건 이제 차갑다, 저리다, 피가 잘 안 통한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원리가 뭐냐면 교감신경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어요. 심장은 박출력을 증가시키려고 막 뛰고 맥박도 이제 빠른 경우가 많은데 말초 동맥은 수축이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심박출력만 증가했지 말초로는 가지를 못하니까 결국 이 여유에 남는 이제 혈액들이 얼굴로 몰려서 두면부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분들 아까 열 많은 체질 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격도 급할 수도 있고 체력은 당연히 약하겠죠. 그리고 맥은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말초 동맥이 수축이 되어 있으니까 현맥이라고 해서 바이올린이나 이렇게 현악기 만졌을 때 줄처럼 튕기는 그런 긴장되어 있는 맥상을 보여요. 이런 분들은 이제 소화기가 대체적으로 다 약해요. 그래서 예민하고 냄새 같은 것도 예민하고 온도 변화에도 예민하고 실제로 알러지 질환도 많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입맛이 떨어진다고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제 몸에 병이 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열 하한 또는 한열 협작형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우리가 갱년기 때 화병 오잖아요. 화병도 이 양상으로 오는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여자들은 이렇게 열 많은 사람들 좀 드물고 보통 이제 냉한데 얼굴로만 열이 오르는 또 가슴 부위만 답답한 분들이 많죠. 이것도 이제 제가 출연했던 SBS 방송의 자료 화면인데요.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흉부에만 몰려있는 그런 뜨거운 상태를 우리가 화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으냐? 이분들은 무조건 소화기에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한열 협작, 상열 하한 이런 케이스들은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기가 원활하게 해주고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하대동맥을 통해서 하지로 잘 내려가게끔 배를 중점적으로 치료를 해야지만 발까지 잘 피가 내려가지고 점차 체력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교감신경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찬물을 먹는다든지 매운 걸 먹는다든지 말을 많이 한다든지 신경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잠을 적게 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해야겠죠. 심장을 안정시키는 건 비슷한데 소화기 쪽 약물을 많이 쓰게 되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겸해야지만 흉부에 몰린 혈액이 다리로 내려가면서 저절로 한열이 개선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흉부의 온도가 특히 이제 횡격막 위로 체열 고열 양상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60대 여성이셨고 이분의 주증상은 이제 물론 다이어트 때문에 오셨지만 불면증도 있었고요. 일할 때마다 땀이 막 주주주주 흐르고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찬물 먹으면 안 되고 배를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약제와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약제를 같이 썼는데 3개월 치료 후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비교를 해보면 복부도 상당히 가스가 빠지면서 복부가 슬림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복부가 빵빵했다면 복부에 가스가 빠지면서
배가 따뜻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얼굴 쪽으로만 열이 몰렸었다면 팔다리, 특히 이렇게 팔이, 손이 많이 따뜻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복부의 온도도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이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은 환자였어요. 손이 너무 차고 얼굴은 열이 올라서 쉽게 지치고 예민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이 살도 안 찌고 그렇잖아요. 열이 오르고 약을 잘 써서 이런 식으로 온도가 비슷해졌고, 이거 너무 냉해진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자기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손끝과 흉부의 온도 차이가 4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체온이 잘 유지가 된다. 이 상열 하한을 잘 치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흉부의 온도가 높고 손끝이 찬 분이었는데 따뜻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